2.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에드 캠머런, 스티브 잡스, 존 레스터와 함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인물이다. 현재 그는 픽사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사장직을 맡고 있다. 5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컴퓨터 그래픽의 중요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극찬한 그의 책 창의성을 지휘하라는 글로벌 CEO들과 언론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서로 평가받고 있다. 에드 캠머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워튼스쿨의 애덤 그랜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최고의 오리지널이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다. 공전의 히트작 토이스토리 2를 제작할 때도 라따뚜이를 만들 때도 에드 캠머런과 픽사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에드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들 최종 완성된 작품은 초안을 잘 다듬어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었다. 물론 모든 작품은 초안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처음의 초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이었다. 마침내 나와 픽사의 직원들은 깨달았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라는 것을. 에드의 말은 울림이 크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작품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려면 언제나 그 밑바탕이 되어준 아이디어, 시놉시스, 밑그림, 스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아주 신선했던 아이디어도 그 전개 과정에선 식상해질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때의 처음은 아이디어가 막 탄생했을 때의 처음과는 다르다. 에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진보는 백지 위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완성되는 것이다.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그려지지 않아야 한다. 놀라운 얘기다. 오랫동안 곱씹어보라. 분명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읽지 못하면 귀를 기울여라. 인간의 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어려운 책을 잘 읽고 어떤 사람은 숨어있는 걸 곧잘 발견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듣고 어떤 사람은 결정적일 때 설득력 있는 말을 잘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물과 대상을 바라볼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에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시를 읽지 못한다. 시를 읽으면 몇 초도 안 돼 뇌 작동이 멈춘다. 언젠가 호머의 일리아드를 읽기 위해 끙끙대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그 작품이 운문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이 그럼 읽지 말고 들어보세요 라고 권했다. 그래서 오디오북 버전을 구입해 들어봤는데 놀라우리만치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일리아드가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인 줄 미처 몰랐다. 그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이 되는 선결 조건으로 해석력을 들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기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것들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크리에이티브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 창의력은 창의적 해석력이다. 독창성은 독창적인 해석력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하는 이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 분야가 아니라서, 내 취향이 아니라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나와 거리가 멀어서 등과 같은 이유들이 당신을 진부한 사람으로 만든다.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하면 모두가 타이탄이 될 수 있다는 서문의 메시지를 떠올려야 하는 순간이다. 고등학생 시절 에드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고 미술에도 뛰어났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 이르러 곰곰이 생각해보니 디즈니의 애니메이터가 되기엔 자신의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물리학으로 전향했다. 물리학과 애니메이션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에드는 결국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터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예술이란 그림을 잘 그리는 법, 그리고 탁월한 자신만의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이다. 3.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투자해 억만장자가 된 피터 T를 소개해보자. 2016년 12월 현재 그의 트위터에 올라온 트윗은 1개뿐인데 팔로우 수는 15만 명을 웃돈다. 젊은 창업가들의 바이블로 꼽히는 제로 투 원의 작가이기도 한 그는 전 세계 젊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나 또한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 결정 가로 열고 우버와 알리바바 등 가로 닫고 가장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물론 진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목표는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지.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거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해 라는 변명에 다름이 아니다.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에 목표가 쓰이면 어떤 삶도 가망이 없다. 목표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피터 Thiel을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다음에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겪는다.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면 그중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실패하는 게 아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 전부 때문에 실패한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파트너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실패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 한 가지를 찾는데 집착하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마치 도박장에서 그때 운만 좀 따랐더라면 하며 계속 돈을 잃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에서 그 뉴스가 그때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하며 계속 잃는 기업에 베팅을 하는 것과 같다. 결정적인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마라.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실패했기에 백지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끈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 실패는 짧아야 하고 성공은 길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피터 틸에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일단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면 곧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차별화는 약해진다. 따라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트렌드는 의미가 없다. 망하는 건 특정 트렌드의 n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해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 얼른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는 짐작조차 못했다. 지구의 대안을 찾아 화성에 가겠다는 생각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에게 이 생각은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다. 현재 스페이스X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능한 사업이다. 스페이스X 말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동기로 작용한다. 그가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그에게 베팅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찾다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이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피터 틸도 맞장구를 친다. 다음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등장할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은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할 마크 주 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멋지게 모방했다는 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라. 피터는 강의실에 앉아있는 대신 새로운 걸 만들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명문대에 진학해 몇 개 안 되는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결국 몇 개의 똑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 또한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 이 같은 잘못된 길과 답에 열중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 대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신에게 질문하라. 승부욕, 가로 열고 경쟁심, 가로 닫고. 승부욕이 강한 체스 선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의 뜨거운 승부욕은 마침내 그를 체스 대회 우승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스 외에 다른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그 승부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체스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만 몰두시키기 때문이다.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피터 틸은 덧붙인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다.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의한 것을 깨라. 성공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진실을 손에 넣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일과 사업, 아이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2개의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내가 매일 떠올리는 문제들 중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아직 아무도 세우지 않은 멋진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나는 그의 이 지혜로운 질문들을 빌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피터는 특히 열정을 가진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먼저 다음 3가지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점 문제, 비밀 문제, 유통 문제. 독점 문제. 소규모 시장에서 큰 폭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작하는가? 비밀 문제.
다른 사람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독특한 기회를 발견했는가? 유통 문제. 제품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회와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